우리가 어떤 인물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전설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전선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기관총을 나르고 부상병으로 옮겼대요. 눈에 파편이 맞아갖고 실명이 될 정도로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 계속 지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부대를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고 후일 터키 국회에서 붙여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죠. 무스타파 케말 어떤 군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상인이 되길 바랬죠. 근데 그게 싫어서 스스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1902년에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21살에 장교가 되어서 잠시 야전에 배치됐다가 오스만 군사대학이라는 데 입교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1905년에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좀 가방끈이 처음부터 길었어요. 그런데 이때 뭘 했냐면 반왕정주의 활동을 합니다. 왕정을 반대를 하고 공화국으로 나가야 터키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체포돼요. 그리고 구금이 됩니다. 이때가 24살의 젊은 나이거든요. 완전히 군생활 인생 끝날 뻔했는데 이때 터키 장군 중에 최고위 장군이 보증을 서줘서 겨우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난다고 다 끝나요? 빨간 줄 이미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제5군이라는 부대에 실습 장교로 보직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이 돼서 이제는 27살에 완숙한 나이가 됩니다. 계급은 소령대우 대위예요. 이 소령대우 대위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유럽 전체가 다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지 인관자, 외국 출신 용병들에게 주는 최고의 계급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그 위로는 안 가. 그러니까 이 무스타파 케말도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령대우 대위로 이제 계속 있었을 거예요. 뒤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제 곧 실습 장교 기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제3군 사령부에 보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가서도 단결과 진보회,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하는 청년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청년 터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입헌 군주제가 이때 수립이 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청년 군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 군인의 본분에 벗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 이후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대놓고 주장을 해서 단결과 진보회라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해요. 단결과 진보회에 소속된 장교들이 그 당시에 군 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멀리 전복합니다. 그래서 리비아 지역으로 가요. 사실은 터키군이 무스타파 케말을 계속 외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에 있는데 1911년에 이탈리아 터키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탈리아 군이 15만 명의 군대로 리비아 방면을 침략을 해요. 본토로부터 증원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군을 막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정규군 지휘를 무스타파 케말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전투, 이 전투 굉장히 유명하죠. 1911년 12월 22일에 있었던 토브룩 전투. 리비아의 항구 도시 토브룩을 방어해낸 거죠. 근데 굉장히 뭐 부대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터키군 일부하고 리비아 부족을 수비대로 규합을 해서 이탈리아 정규군을 그야말로 기습 공격을 하죠. 결국은 토브룩을 되찾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무스타파 케말의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다음에 1912년 1월에 항구 도시 데르나라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수비대를 끌고 이탈리아군 상륙한 그 본진을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무스타파 케말 옛날 사진 자세히 보면 왼쪽 눈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때 파편에 맞아갖고 왼쪽 눈 각막이 손상이 된 거거든요. 바로 이 데르나 전투에서. 그런데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눈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큰 부상인데 후손 가라는데 안 가고 전투를 끝까지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용사다, 전사다 진짜. 그러면서 1912년에 정규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까지 본토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데르나, 리비아 해안 일대의 주요 거점을 지켜냅니다. 이탈리아군이 다시 올 생각을 못해요. 15만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에서 발칸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발칸 전쟁 초기의 상황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숨만 쉬는 허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군이 무스타파 케말을 정규 전투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평민 출신의 반골 장교, 징계받고 외곽으로 떠돌던, 거기다가 정치 세력과 척을 져가지고 군부에서마저 미움을
받고 제대로 된 보직을 못 맡던 장교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기기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앞에 닥쳤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무스타파 케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터키군은. 이런 장교가 없어요. 1912년 발칸 전쟁이 벌어지니까 터키군이 무스타파 케말 소령대우 대위를 갈리폴리 사령부로 불러들입니다. 교범 만들게 시키고 전쟁 계획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데 그걸 할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밖에 없어. 그거 만들어 놓자마자 전장의 지휘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발칸 전쟁에서 갈리폴리 반도를 불가리아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가리아군이 잘 싸웠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현대적인 포병 화력 운용을 가장 최초로 한 부대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 포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지휘력은 다시 한번 인정을 받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을 제19사단 사단장을 시켜요. 근데 뭐 대단히 준비해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휘권만 줘요. 본인이 예산도 다 마련하고 병력도 다 충원하고 그걸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무스타파 케말이 해내죠. 그런데 제19사단은 소속이 제2군 사령부 소속이었고 위치도 마케도니아의 스코페라는 곳이었어요. 180km나 떨어진 곳에서 왜 갈리폴리 반도까지 무스타파 케말의 부대를 보냈을까요?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불가리아군을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갈리폴리 반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공격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방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갈리폴리 전투를 무스타파 케말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의 공통된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터키 전쟁사 연구에 의하면 무스타파 케말이 갈리폴리 전투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상급 부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지시했는데 안 따르면 그게 얼마나 여파가 큽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전시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반항아 기질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무스타파 케말은 전쟁사와 군사교리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초급 장교 시절에 이 사람 가방끈이 좀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워칼리지, 그러니까 양성교육기관인 전쟁대학에서 이 사람이 나폴레옹 전법, 게릴라 전술, 또 당시에 막 나오기 시작한 전략학 이런 거에 푹 빠져서 공부를 정말 엄청나게 합니다. 또 독일 군사교관들로부터 크리미아 전쟁, 남북전쟁, 보불전쟁, 스페인 전쟁 이런 현대전 초기 양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운 전쟁사와 군사교리를 전투에 실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터키군 장교들도 다 이것을 배웠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터키군 지휘관들 대부분이 술탄의 세력들이잖아요. 파샤들, 귀족들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관점에서 서구의 신기술, 서구 전쟁의 전술은 전부 이단인 겁니다. 안 써요. 그걸 배우려고도 안 해. 그러나 무스타파 케말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평민이에요. 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전쟁사, 역사, 문화, 전술, 신기술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페르디낭 포슈 장군과 무스타파 케말의 공통점은 뭐죠? 전쟁사와 군사 교리에 굉장히 정통했다는 거죠. 그러나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전쟁사와 군사 교리를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서 무스타파 케말은 참고하는 하나의 교과서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전장 중심으로 사고하고 승리를 목표로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케말은 전쟁사와 군사 교리를 참고를 하되 그것이 승리에 방해가 된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페르디낭 포슈와 무스타파 케말은 논쟁이 분분한 인물이죠. 내가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페르디낭 포슈의 역할이었다면, 무스타파 케말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페르디낭 포슈의 부하였다면, 무스타파 케말의 부대에서 싸우는 병사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당시의 전쟁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